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규준입니다. 오랜만에 화면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인사 드리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서면서 좀 반등하고 있지만, 주 중반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이 이 정도 수준에 미치기에는 그동안 하락한 게 너무 큽니다. 이게 뭔가 어떤 이슈들이 겹치고 겹쳐서 한 방에 터졌는데 그 낙폭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게 투매를 불러오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또 투매가 하락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락이 좀 이뤄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이 되죠. 당연히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지난 투자 전략에도 얘기했던 것들, 자, 추세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탈할 수도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이게 한번 터질 것들이 터지고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계속 안 좋았던 거는 야금야금 해소되는 건 없었어요. 시장에서 뭐 악재들이 소멸하는 것도 없고, 아니면 호재가 등장하는 것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만약에 어떻게라도 희박하지만 타결이 된다면 시장은 뻥튀기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더 좋아지지 않았었고, 한일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은 점들이 더 늘어났죠.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악재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큰 악재들이 나왔었고, 이와 유사한 부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곁들여져서 나오는 여러가지 증시 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쌓여져 있었죠. 이게 만약에 악재가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호재가 등장을 한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악재는 쌓여만 가고 호재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는 악화가 되었었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가격적인 뭔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투매가 발생을 해서 뭔가 이게 갈아엎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고, 그동안 악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반영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 악재들 계속해서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조금씩 계속 하락을 한다면 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나타났던 시장의 폭락 흐름들,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좋지 않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봤을 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게 봐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면 투자자들 심리는 많은 악재들이 시장 참여자, 특히 전문 투자자들 눈에는 많은 악재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악재가 계속 쌓이는데도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이지 않고 기업 가치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중장기 목적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지수 흐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코스닥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지금 시장 상황이 자, 올해 그래도 지수가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대감들을 줬었어요. 그런 기대감이 꺾이던 게 바로 이제 5월, 6월 이때 들어서면서죠. 추세가 틀어진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그런 부분들이죠. 악재들이 그냥 확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금씩 나오고 해결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수 역시도 하락 추세를 만드는데, 이게 계속 또 지난 저점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유혹들을 계속 주었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당한 낙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7% 하락을 한다, 7%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루에. 쉽지가 않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악재가 돌발했을 때 잠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뭐 회복하고 그러는 건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도 아닌 거고, 화이트리스트 제거 관련돼서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이유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을 끌고 오면서 지수를 폭락시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 환율이 급등하고.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죠. 이렇게 7%씩 맞다 보니까 나오는 건 과도하다. 향후 금융 불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영을 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외환 보유고부터 해서 과거 사항들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외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후에 나오는 거죠. 자,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위에 그렸던 선 그대로인데, 코스피도 별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흐름에 있어서는 폭락하기 이전 뭐 좀 더 잘 버티는 모습이고, 코스닥하고 좀 다른 그림이지 않을까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등락률이 다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시간이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시장이 이탈했던 이 지지, 이거는 아래로의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의 오버슈팅. 그것은 뭔가 수급적인 여파, 어떤 호재나 악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세보다 과하게 표현됐다는 거.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보다 과하게 표현된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채널권, 기존에 형성되고 있던 박스권 이 채널권으로 복귀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또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걸리지 않아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2000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 실적이 좋았나요? 주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은 여지없이 계속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좋지 않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치에 대한 시장의 반영입니다. 가치에 대한 시장의 반영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이익이 증가할 때는 성장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 가치가 기업의 가치, 이 회사를 전체 다 처분을 했을 때 장부 가치가 1억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을 계속 좋게 낼 때는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3억 이렇게 장부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PBR 2배, 3배 조선업종들 과거에 조선업종이 실적을 많이 낼 때 PBR 4배, 8배까지 갔었어요. 조선업종이 그 무거운 실적을 잘 내고 있으니까. 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PBR 1배 미만은 다 떨어지죠.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PBR 1배 미만인 상황이죠. 장부가치 이하라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장부가치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실적이 안 좋았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악재들이 돌발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슈팅, 실제 상황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거 하다 보니까 PBR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기업 이익 전망이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크게 훼손되나? 오히려 하반기 쪽, 4분기 쪽으로 갈수록 기업 이익 회복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보실 텐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훨씬 낮아졌다는 거고 이성을 찾을수록 당연히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장부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은 회귀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또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악재들은 잊혀지거나 해소되거나 안정을 찾을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호재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거나 작용이 될 겁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 3분기, 현재 3분기 내에 그런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없다면 정치 잘못하는 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그걸 해야지 될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타이밍이 그렇다면 정책자들도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은 조만간 머지않아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놓고 본다면 시장을 마냥 추세적으로 끝까지 흘러내린다? 우리가 시세 정점의 끝을 뭘로 봐요? 오버슈팅, 과열이 돼서 지나치게 상승하는 양봉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오는 시세의 정점으로 보죠. 시세 저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하락, 투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저점에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서 이제 V자로 바로 뻥튀기가 돼서 날아가는 이런 상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아니지만 지난 바닥권 추세 저점 흐름까지 회귀해서 바닥권을 다져나가는 그런 동향이 나타날 거고 지난 투자 전략들에서 설명했던 관점이 바뀐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 이탈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4분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러한 흐름이 안정이 되고 4분기에 들어서면서 바닥권 추세 내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움직임의 지지 역할과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 완벽히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일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투매에 동참하고 위축되어 있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요, 조금 멀리 봐야지 돼요. 좀 더 시각을 멀리 두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당장만 놓고 당장 나오는 등락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 좋은 수익이 없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물려있는 종목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잡주에 물렸다, 중장기 종목에 가치주에 물렸다, 틀려요. 가치도 좋고, 생소한 종목이지만 가치도 좋고 실적도 좋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급락했다. 그래서 물렸다.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테마 쫓아갔어요. 테마주 급등주 쫓아갔어요. 단순히 어떤 이슈 있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 실적도 안 좋고 가치도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반에 반토막 나고 있어요. 이걸 왜 들고 있냐는 거죠. 그런 종목은 잘라 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단타 치려고 아니면 짧게 들고 있으려고 들어간 종목인데 물렸어요. 그거는 자르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짧게 들고 가려고 그랬으면 짧은 관점에서 끝내야지 돼요. 그건 물린 거예요, 진짜로. 근데 원래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이었고 회사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근데 시장 폭락하면서 손실이에요. 이런 건 들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서 정리할 종목 정리하시고 시장 회복할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건실하고 좋은 종목들로 옮겨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여기와 더불어서 뭔가 시장의 어떤 이슈들, 한일 관계 문제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내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테크닉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기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주가에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면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좀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유망 종목이지만은 현재가 아니다. 이건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라. 계속 그 관점이에요. 오히려 저점 매수로 가자는 얘기도 그거고요. 자, 종목으로 볼 텐데요. 오늘 뭐 준비한 건 많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오늘 74,2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솔브레인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일관계 이슈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 화학소재 업체죠, 솔브레인이.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실적, 솔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적 한번 뜯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사실 안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뭐 20-30%가 올라온 상태예요. 벌써 밑에서부터 30% 이렇게 올라온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BR 수준 최근에 어떻게 실적 성장을 해왔는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일 관계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계속 자기